옛날에는 한 60 넘어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혈압약을 일찍 시작하세요. 수명이 길어나서 100살, 120살까지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40살에부터 혈압약을 복용을 했는데 100살까지 살면 60년을 혈압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혈압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혈압약으로만 혈압을 조절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혈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혈관은요, 이 중막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거, 혈관 내피를 부드럽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될 때 혈압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심장에 압이 안 올라가겠죠. 혈관이 딱딱하고 내피가 부드럽지 않으면 심장이 아무래도 더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혈관의 탄력성을 복구시켜주는 게 혈압 관리에 굉장히, 저는 혈압 자체보다 이 혈관의 탄력성을 복구시켜주느냐 마느냐가 정말 질병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혈관에 탄력성이 있고 혈관이 낭창낭창 부드러워도 혈액 자체가 부족하면 어떨까요? 심장이 압을 줘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서 세포들이 혈액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을 혈액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막 젖을 쥐어 짜잖아요. 아기가 배고파서. 그럼 어떻게든 쥐어 짜서 아기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잖아요. 심장도 그런 거예요. 젖이 안 나와. 혈액이 없어. 그러면 심장이 막 쥐어 짜요. 그러면서 혈압이 오르거든요. 이럴 때 심장이 혼자 고생하지 않게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콩팥, 신장입니다. 신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 물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신장 하면 다 붓는다 이런 거 생각나시죠? 신장은요, 우리 몸의 체액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너무 부족하면 신장에서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하네? 큰일 났네. 왜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이 없으면 생명활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가진 물의 5%만 부족해도 우리한테는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장에는 센서가 있어요. 신장이 하는 일은 몸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다 걸러서 다시 재흡수를 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우리 몸에 혈액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항상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너무 적게 들어오잖아요. 신장을 댐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댐은 물을 저장을 하지 방류를 안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어때요? 댐은 물을 방류하죠. 이런 식으로 물 관리를 하는 게 신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신장에서 물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댐이 물을 방류하지 않는 것처럼 신장에서 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게 바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일입니다. 그 호르몬은 어떻게 해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냐면, 자, 나트륨, 소금이 물을 잡잖아요.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텐데요.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불러라, 제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우리 몸속에는 70%의 체액이 충분해야 생명활동을 하기가 쉬운데 이 70%의 물이 가득하게 몸속에 있으려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장에서 나트륨이 나가지 못하게 그 채널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소금이 안 나가니까 소금이 물을 잡아서 혈액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심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혈액을 많이 고갈시키면 신장에서 계속 나트륨이 못 나가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몸속에 혈액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버려요.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물을 보유하려고 신장에서 호르몬을 방출해서 물을 못 나가게 했는데
지나치게 많아져서 혈압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혈압은요, 혈관의 탄력성 그리고 혈액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량을 조절하는 건 신장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혈압에 영향을 주는 장기가 있죠.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심장은요,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하면 심장을 콩콩콩콩 뛰게 한번 해보실래요? 심장을 막 뛰어보세요. 마음대로 안 되죠. 첫사랑이나 나타나면 뛸까? 이 심장은 내 맘대로 조절을 못해요. 내 맘대로 조절 못하고 알아서 한다 해서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한데요. 이 심장이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두렵거나 억울하거나 막 이런 그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을 합니다. 자, 교감신경이 항진을 하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뇌 때문이잖아요. 뇌가 지금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것인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교감신경을 이 뇌는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편집기관입니다.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우리의 유전자 정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유전자에 심어둔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과거의 일,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지금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킬 땐가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킬 땐가 이걸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이유는 뇌가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어떤 착각을 하냐. 옛날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될 때는 언제냐면 호랑이가 막 나를 쫓아올 때, 이럴 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될 때, 이럴 때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됐잖아요. 먹을 것이 귀하고 그럴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흥분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그냥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불편해도, 남편하고 관계가 불편해도,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이 뇌는 구분을 못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버려요.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작은 스트레스든 큰 스트레스든 뇌는 위험한가 봐, 지금 생존이 위험해, 이러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이 교감신경의 영향을 심장이 받아요. 그러면서 심장이 뇌에서 교감신경의 신호가 왔기 때문에 지금 뛰어야 되나? 지금 위급 상황인가 하면서 심장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더 가열차게 보내라는 신호로 심장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어때요? 혈압은 당연히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혈압이 오를 때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혈압이 올랐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었는지, 또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내가 너무 혈액량이 부족한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면서 혈압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으면 내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흥분되지 않도록 뇌를 인식을 바꿔줘야겠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혈관의 탄력성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 혈관의 탄력성을 복구시킬 것인가. 그래서 좋은 음식을 좀 드셔주셔야 될 거고요. 또 혈액량이 너무 부족하면 내가 너무 과로하는 건 아닌가.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높다 그러면 체중 조절을 하려고 처음에 노력을 해요. 아, 내가 살이 쪄서 체중이 높아졌나 하면서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노동하고 운동을 구분을 못 해요, 우리 뇌는. 노동도 몸의 입장에서는 혈액을 써야 돼요. 운동도 몸의 입장에서는 혈액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쉬지 않고 밤에 또 헬스클럽에 가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해요. 이러면 혈액이 다 말라버려요. 자, 혈액이 말라버리면서 오히려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혈압 조절을 위해서 무조건 운동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운동의 좋은 효과로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운동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면 저에게 상담을 왜 했겠어요? 운동을 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상담이 들어오니까 운동과 혈압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액량, 혈관의 탄력성, 교감신경의 흥분, 요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서 약은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액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혈액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빈혈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혈액을 빼서 비이커에다가 혈액을 한번 담가 보세요.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혈구라고 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위에 맑게 약간 노르스름하게 뜨는 액이 있어요. 이게 혈장액인데요. 신장에서 조절하는 것은 바로 이 혈장액입니다. 이 혈장액이 충분해야 지구 2바퀴 반의 혈관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되는데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는 문제가 없는 거, 이걸 바로 이제 특히 적혈구 검사를 하는 게 빈혈이죠. 그래서 빈혈은 아니더라도 혈장액이 부족하면 우리 신장에서는 물이 부족하네 하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요. 신장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모든 장기가 연결돼 있어요. 먼저 몸속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신장에서 간에게 연락을 합니다. 간에게 레닌이라는 그 전달 물질을 간에 보내요. 그러면 간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신장에서 간에게 이거 봐, 지금 몸에 혈액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혈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간에게 연락을 하면 간이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네.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혈액을 늘립시다 하고 간에서 안지오텐신이라는 효소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 간에서 안지오텐신이라는 효소가 간에서 안지오텐신이라는 효소가 나오면 이 효소가 다시 폐에다 연락을 해요. 폐에서 또 3차 점검을 합니다. 신장에서 물이 부족한지 점검을 하고 간에서 점검하고 간에 연락을 받은 폐에서 또 한 번 점검을 해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2 이제 정말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전사로 만들어줘요. 폐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이 폐가 다시 신장으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신장이 오케이, 내 말이 맞지? 진짜 물이 부족하지? 하면서 그때 비로소 신장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혈액량을 확보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부하면서 우리 몸들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랐다는 것은 이 모든 장기들의 협업이에요. 왜? 나를 살리려고. 혈액이 부족하면 생명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혈압을 올리고 혈액량을 확보해서라도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혈압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랐을 때는 이 혈압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노력하시기보다
이렇게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감사함이 먼저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장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어떻게 물을 확보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요, 나트륨하고 칼륨의 이 조절을 해요. 여러분들 칼륨 많이 들어보셨죠?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야채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은 소금에 많이 들어있고. 근데 이 나트륨하고 칼륨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기를 만들기 때문이죠. 나트륨하고 칼륨이 없으면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질 않아요. 이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바로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나트륨과 적당한 칼륨이 있어야 심장이 전기를 만들어내서 우리 몸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나트륨은 물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나트륨이 못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물을 잡아서 혈액량은 많아지는데 이게 마치 엄마와 아빠처럼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나트륨이 못 빠져나가게 하면은 칼륨은 더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트륨이 들어온 만큼 나트륨의 자리에 칼륨이 같이 있으면 의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의자 아시죠? 한 의자에 둘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나트륨이 앉든가 칼륨이 앉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칼륨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을 통해서 혈압약을 공급받는 분들은 나트륨하고 칼륨의 균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 균형이 깨져서 고통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 부정맥입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부정맥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원리가 신장에서 혈액량을 확보하려고 나트륨을 몸 안으로 더 흡수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나트륨이 몸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혈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혈압이 오르게 되니까 어떤 약을 쓰게 되냐면 나트륨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나트륨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칼륨은 몸에 더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과 칼륨은 이렇게 시소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장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을 억제하는 약을 쓰시게 되면 칼륨이 몸에 많이 쌓이게 돼요. 근데 이 칼륨이 많아지면 심장에서 나트륨,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이 내 맘대로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부정맥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다가 부정맥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약과 부정맥과의 상관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또 부정맥 약까지 추가가 되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주시면 부정맥은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는지, 내가 지나치게 고염식을 하는지, 내가 지나치게 야채만 많이 먹는지, 그러니까 식단을 조절함으로써 부정맥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싱겁게 먹으면서 야채만 많이 먹고, 또 짜게 먹으면서 고기만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만 드시면서 식단 조절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혈압약을 드실 때 혈압약과 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혈압약이 어떻게 내 혈압을 조절하는가 이걸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그 PD님께 여쭤봤거든요. PD님이 이제 나이가 젊으신데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혈압약 드시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혈압약을 먹는지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혈압약 때문인지 새로 생긴 질환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약이 점점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너무 일찍 혈압약을 시작해서 너무 늦게까지 오래 드시기 때문에 이 혈압을 약으로만 조절하는 시대는 이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 방송을 보시면 그래? 그러면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절대 아닙니다. 약은 도구예요. 일단 혈압이 높으면은요, 무조건 혈압약은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압력을 받아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 압력이 눈을 터지면 눈을 망칠 것이고, 뇌를 터지면 뇌를 망칠 것이고, 심장을 터지면 심장이 망칠 거잖아요. 심장이 혈압 때문에 계속 쥐어짜다가 심장까지 약해지면 심부전에 빠질 확률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약으로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약이 더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교감신경 관리, 혈관 관리, 혈액 관리 같이 해주시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요. 몸이 좋아지면 혈압약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 혈압약을 드시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나 의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혈압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로 혈압을 조절하시면 혈압약을 안 드시고도 혈압이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50년 동안 혈압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혈압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혈압약을 도구로서 복용을 하시면서 혈압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약은 서서히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혈압 조절을 하게 되면요, 비단 혈압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당뇨, 고지혈도 훨씬 조절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혈압이 오르는지, 또 이 혈압이 왜 혈압이 오르는지, 그리고 혈압을 오르게 하는 장기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혈압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스스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